경제 모 국장이죠. 그 기자가 불륜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폭로한 당사자가 그 기자의 아들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썰을 풀어볼까요? 김수현 평론가. 네. 하필이면 이분 성이 저랑 장진영 변호사랑 같아가지고 네. 참 장모 씨, 장모 기자까지 가요? 그렇죠. 뭐 네. 장모 기자. 왜냐하면 이분이 저는 이런 개인사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동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검찰 개혁을 비판한 기사들을 일일이 다 실명으로 저격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개인사 특히나 아들에 의한 폭로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게 참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보통 이러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개인사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좀 커버를 쳐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그동안 권력 편에 서서 용기 있게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동종업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레기 취급하면서 조리돌림했던 본인의 업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분도 한번 이 기회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해명. 일단 제 일은 아닙니다만 야구선수 유두열 씨 가족분들에게 참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죄 없이 갑자기 유두열 선수가 왜 소환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명이라고 한 걸 보고 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을 뭐 일배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표현을 하고 정신이 뭐 온전치 않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 해명을 보니까 이분 더 혼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 기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한 사람인데요. 제가 사실 한 2019년 중반기쯤에 장모 기자하고 방송 팟캐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팟캐스트를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의 관계는 저하고 좋은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는 그 장모 기자가 본인 사정 때문에 그 팟캐스트에서 하차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몇 달 뒤에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 계열의 방송에서 다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한번 장모 기자를 마주쳤거든요. 가까이서 마주친 것도 아니에요. 좀 널찍한 스튜디오에 뭐 같은 프로그램 출연도 아니고 서로 교차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굳이 거기서 저를 째려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는 알겠어요. 김수민하고 안 친한 척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저를 째려본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와 적개심에 불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국 사태 진실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든 알고도 저러는 것이든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그냥 지나가듯이 SNS에서 솔직히 장모 기자를 좀 풍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저한테 알려줬는데 저를 막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을 할 거면 차단은 풀어줘야지. 나도 볼 수 있게. 왜 사람을 차단하고 욕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사이에 풀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사람 심리라는 게 김수민을 욕했지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처럼 김수민 SNS를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 또 그러다가 저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빅토리아 시크릿 사건으로. 그래서 혹시나 풀어줬나 했는데 안 풀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 욕먹은 거에 대한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복수하는 거예요. 뭐 이 사건의 진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뭘 착각하고 있다거나 솔직히 아들하고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될 것을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아들은 남이니까 아들은 남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부자지간이구나라는 생각은 들게 했어요. 아들은 남이라고 했는데 무슨 그게 뭐 그 양립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도 이래저래 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안 되나?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이분은 그냥 내가 책임져 줄게. 변호사구나. 대뜸 논란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 얘기 뭐 폭로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뭐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뭐 아버지답게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대뜸 아들을 그렇게 모는 거, 예, 그거 한 가지가 굉장히 거슬렸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그 계열에서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장모 기자도 그렇고 아들은 남이다, 아들과 손절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뭐 그 정도의 어떤 이 도끼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어야 이 진보 진영에서 살아남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이재명 후보와 이 장모 기자의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휩싸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아들과의 손절 선언. 참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와 장모 기자를 보면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한 명은 또 잘 나가는 기자이자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스캔들과 함께 아들과의 손절이 트렌드처럼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발언에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진보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한국 사회 절반이 썩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글쎄, 절반이 그런 거는 민주당 잘 진영으로 모르겠네, 그건. 부정하겠습니다. 그게 진보라면 장롱진보다 장롱진보다 장용진보. 장롱진보입니다. 장롱진보. 네. 저는 이제 애가 셋이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통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흠을 이렇게 까발리진 않잖아요. 네. 감출라 그러고 뭐 쉬쉬하고 보통 그렇죠. 자기가 안고 가죠 보통. 근데 참 특이하죠. 아주 특이한 부모다. 이런 부모가 그래서 오늘 뭐 저 그 자녀 아들 되는 사람이 그 트위터를 하나요? 이렇게 거기를 보니까 막 그 너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응원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 걸 봤는데 그 장 기자 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예, 그 잘하신 것 같고요. 자 잘했다라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추기는 것 같아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조국 백서 필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 장 기자가 지금 더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그 자기 진영하고 진영에 반대되는 쪽에 아주 가혹한 그런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또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이제 이걸 취재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개인사기 때문에 이런 걸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참 가혹하다 이런 장문의 입장문을 썼더군요. 글쎄요. 근데 본인은 과거에 기사를 쓸 때 그런 요청들을 받았을 텐데 본인은 어땠는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가슴은 후벼 파고 본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장 기자가 말이에요. 본인이 뭐 아까 그 야구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유튜브 그 영상들은 다 지워버렸는지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지울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누가 그 보더라도 그 전후 맥락을 쭉 보면 그걸 뭐 그렇게 야구 선수 얘기를 두 분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지 네. 않나요? 예. 그래서 이 장 기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뭐 다른 이렇게 의혹이 확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방송이나 팟캐스트 좀 덜 하시겠죠, 당분간. SNS도 좀 덜 하실 것 같고. 집안일 수습하는 게 먼저겠죠. 여기자는 이제 뭐 기혼은 아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장용진 기자는 기혼이죠.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더 확산돼 나갈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재명 캠프에서 발간하는 뭐 웹진인가요? 거기에 이제 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이재명 캠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사실 그 현직 기자가 네. 캠프 정책집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과 비판 대상이었고 그렇죠. 해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이 기사 나오고 나자마자 필진에서 사퇴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끈끈하게 이재명 캠프와 연결되어 있던 기자인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인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 기자는 지금 자기에 대한 공격이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낙연 캠프에서 자기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벌레만도 못한 새끼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네. 아주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이제 두둔을 했던 거죠. 각을 딱 세워서. 그래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를 이낙연 또는 이제 그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죠? 그 친문 단체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를 모함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여튼 이것도 참 재밌는 각도인데요. 아 참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이제 그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캠프가 빨리 수습이 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트라다무스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로 꾸며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가끔 요새 이제 오는 목요일. 오는 목요일 네 모레 새로 꾸며진 TV조선의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트라 다무스.